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유인력과 원운동,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뭐 탈출 속력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뉴턴의 껍질 이론이라는 거를 좀 잠깐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턴의 껍질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왜 지구하고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늘 이렇게 힘의 중심, 구형인 물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질량이 뭐 모든 곳에 다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물체 사이에는 이 사이즈 효과는 고려 안 하고 맨날 그 물체의 질량 중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전체 질량의 곱, 이런 것만 가지고 중력을 계산하느냐, 왜 지구 질량이 마치 모든 질량이 지구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질점으로 취급하나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했네. 바로 국껍질이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국껍질. 국껍질은 뭐냐면 모든 질량이 모든 질량이 껍질에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냥 이렇게 풍선 같은 거죠. 풍선 같은 게 이제 하나의 국껍질. 질량이 다 그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국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국껍질은 아니고 골고루 다 고르게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인데, 먼저 이제 국껍질. 그러니까 라지엠은 사이즈도 있고 뭐 크기도 있고 질량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몰 m은 이렇게 질점처럼 점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점과 국껍질, 사이즈가 있는 국껍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이 이렇게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국껍질의 질량 중심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진짜 그럴까요? 먼저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질량을 한번 질량 효과를 다 고려를 해볼게요. 그 질량 국껍질은 질량이 이렇게 이게 지금 선이 질량이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죠. 국껍질이니까 그 선의 일부분을 제가 좀 빨갛게 좀 다시 그렸습니다. 그 일부분을 선의 일부분을 빨갛게 지금 하나의 요소로 엘리먼트로 만들고 그만큼의 질량을 제가 델타 m이라고 할게요. 그럼 국껍질의 일부분인 델타 m이 스몰 m에 미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력. 그 델타 m은 마치 이제 점처럼 저기 거의 뭐 질점처럼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델타 m이 스몰 m에 스몰 m에 미치는 그 중력은 이 둘 사이의 직선 사이의 거리상에 있을 테고 델타 m을 향해서 끌고 오겠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파란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인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걸 제가 small f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지금 델타 m하고 완전히 그 대칭 지점에 있는 쌍둥이 델타 m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1.5를 지나면서 완전히 대칭인 지점에 스몰 그 델타 m이 또 다른 쌍둥이 델타 m이 있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델타 m도 스몰 m의 질점 m의 그 중력을 미치죠. 그 중력의 방향은 둘 사이를 연결한 선분에 대해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또 다른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방향은 지금처럼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서로들 같은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델타 m에 의해서 이 질점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은 두 똑같은 벡터가 힘이 작용을 할 테고, 두 벡터를 이제 더해주면 이게 두 델타 m에 의한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되겠죠. 그 합력은 벡터 합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수평 방향 성분도 있고 그 수직 방향 성분도 있는데, 수평 방향 성분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겠고, 그 수직 방향 성분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수직 방향 성분은 서로 상쇄되고 수평 방향 성분만 이렇게 합쳐지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대략 요만큼의 알짜 힘이 힘의 빨간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짜 힘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수평 방향 성분, 이 국껍질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이 그 국껍질에 분포되어 있는 질량들을 보면 질량들을 이렇게 해서 다 그 모든 국껍질의 질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효과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쪽에 옆에 있는 델타임 옆에 있는 질량을 고려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델타임 옆에 있는 질량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델타임과 두 개의 델타임을 그 더해준 거하고 같은 효과 서로 대칭적으로 작용해서 서로 이 힘이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다 상쇄되고 수평 방향으로만 알짜 힘이 이런 식으로 다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놈을 모든 국껍질에 있는 질량을 다 더해주면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의 성분은 다 서로 상쇄가 되고 네트로는 힘의 방향이 요 그 국껍질의 질량 중심을 향해서 다 향할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마치 이 국껍질의 질량 전체 질량 m이 이 국껍질의 중심에 다 몰려 있는 질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스몰 m이 느낄 때는 모든 질량의 효과가 이 질점에 국껍질의 중심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힘은 이렇게 그냥 점과 점 사이에 만유인력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 국껍질의 각 부분으로부터 받는 중력, 국껍질의 모든 질량으로부터 받는 중력을 벡터적으로 다 더해주면 그 결과는 전체 질량이 구 중심에 모여있는, 구의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질점이 위치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몰 m이 구의 바깥에 놓이게 되면 그냥 마치 라지 m은 그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질량이 구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뉴턴의 껍질 이론, 영어로는 이제 쉘 티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뉴턴의 껍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와 달 사이에 그 작용하는 만유인력도 보면 지구의 중심과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질량이 다 그냥 하나의 질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점이 스몰 m이 국껍질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만유인력이 구의 중심과 이 질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 사이에 곱에 비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스몰 m이 국껍질의 딱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딱 있으면 너 안에 나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위쪽에 그 델타 M 질량 요소와 아래쪽에 있는 질량 요소가 스몰 m에 작용하는 중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러면은 알짜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질량 요소를 만들어주면 그거하고 완전히 또 대칭적으로 또 다른 질량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놈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알짜 힘이 0이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러한 주변에 있는 모든 질량 요소를 다 더해주면 여기에 있는 질량 요소하고 대칭인 질량 요소를 우리가 그 계산을 해주면 요 두 개의 질량 요소 서로 대칭점에 있는 질량 요소에 의한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은 알짜 힘은 0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질량 요소를 다 더해주면 알짜 힘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짜 힘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중력을 안 받으니까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국껍질 안에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힘을 안 받습니다.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 굽껍질이 꼭 정중앙에 그 물체가 굽껍질의 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놓여 있을 경우에도 살짝 옆으로 놓여 있을 경우에도 그 물체가 이 질점 M이 굽껍질 안에만 존재하게 되면 얘가 어떤 지점에 있더라도 알짜 힘을 다 계산해주면 그건 0이 됩니다. 그래서 굽껍질 안에서 M이 받는 힘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굽껍질에서 조금 그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M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복잡한 수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결과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굽껍질 안에 만약에 물체가 들어가면 항상 0이에요. 그 바깥에서는 마치 이 굽껍질이 질점 M이 중심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이 물체는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굽껍질이 아니고 지구는 굽껍질이 아니잖아요. 지구는 굽껍질이 아니고 속이 꽉 찬 구. 모든 구 안에 질량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점 M이 이 구의 지구의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그 바깥에 존재하게 되면 굽껍질을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모든 질점에 구에 있는 구 안에 있는 모든 바깥에만 질량이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도 질량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다 더해주면 서로 이렇게 이 힘 라지 M하고 스몰 M이 이르는 이 수평 라지 M의 중심과 스몰 M을 잇는 이 수평선에 대해서 수평 방향한 힘은 다 더해주고 그것의 수직한 방향의 힘은 서로 상쇄가 되고 해서 R자 힘은 역시 인력이 모든 힘이 라지 M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처럼 됩니다. 굽껍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요거에 대한 증명도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수학을 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궁금한 학생은 그 좀 수학적으로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몰 m이 이 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껍질에만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고르게 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굽껍질과 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중심에 딱 있으면 내 중심으로부터 모든 질점이 서로 반대편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R자로 따지면 다 0이 되겠죠. 너무 그림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구와 같이 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구형 물체 안에 정중앙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 힘을 받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굽껍질하고는 조금 달리 내가 정중 한가운데 있지 않고 네 곁에 내가 있어.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너의 곁에 나 있어 이랬는데 이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중앙에 있지 한가운데 있지 않고 요 곁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개념적으로 잠깐만 볼게요. 지금 스몰 m이 이 중앙의 한 정중앙에서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난 지점에 있을 때 이 위아래에 있는 두 파란 박스 두 질량 요소에 의해 스몰 m이 받는 힘의 합력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박스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겠고 지금 사선 방향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박스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두 개가 서로 대칭적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힘의 수직한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되고 수평한 성분은 서로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R자 힘은 이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까만색 질량 요소하고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질량 요소에 의해서 스몰 m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주면 어느 쪽 힘이 더 센가요? 더 가까이 있는 쪽이 더 세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가까이 있는 초록색 쪽의 힘이 조금 더 세고 멀리 있는 그 검은색 질량 요소에 의한 힘은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더해주면
결국은 이 경우에는 힘이 네트로 계산을 해주면 0이 되지가 않습니다. 0이 되지가 않고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힘의 그 알자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 그 질량 중심을 향하는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알짜 힘이 0이 아닌 알짜 힘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모든 질량 요소를 제가 다 더해줘 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4개의 질량 요소에 의해서만 그냥 상징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물론 엄밀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 구 껍질과는 좀 달라요. 그죠? 내 곁에 내가 속이 꽉 찬 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알짜 힘이 0이 되지 않고 오직 어느 경우에만 알짜 힘이 0이 된다? 딱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을 때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곁에 있을 때는 힘이 여전히 그 원의 중심, 구의 중심을 향하는데 힘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지금 물체가 놓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점선을 원형 반지름이 또 다른 뭐 스몰 r인 점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바깥에 있는 점선을 그렸고 얘가 만드는 그 원점 O를 중심으로 만드는 이 원에 해당되는 구의 최적에 해당되는 질량을 M'이라고 했고 지금 이 라지 M은 뭐냐면 이 구 전체 반지름이 R인 구 전체의 질량이고 요 M'은 제가 그 중에 스몰 m이 만드는 스몰 m이 만드는 이 원호, 스몰 m이 만드는 원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스몰 m이 만드는 원호를 포함한 그 구의 최적에 해당되는 질량을 M 다시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스몰 m이 받는 힘은 구의 중심을 향하는데 그때 구의 중심에는 이 지금 그 뭐죠? 그 음영을 넣은 질량에 해당되는 M'이 마치 구의 중심에 다 몰려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M'이 중앙에 있고 이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러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m, 그 M'의 중심, 즉 이 구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제 스몰 m이 위치하는 둘 사이의 거리를 제가 스몰 r이라고 하면 이때 스몰 m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몰 m이 받는 힘은 인력을 받게 되고 그 힘의 크기는 r 제곱 둘 사이 M'이 저기 그 구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질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그 질점의 질량 이게 전체 m이 아니고 요 M'이 되고 M'하고 M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질량은 서로 스몰 m에 다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요 m이 만드는 원 바깥에 있는 질량들은 다 서로 상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구 안에는 없고 구 껍질에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스몰 m이 구 껍질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중력을 안 받아요. 무중력 상태가 되지만 질량이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몰 m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내 곁에 놓여 있는 중심이 아닌 곁에 놓여 있을 때는 이 스몰 m이 만드는 스몰 m이 만드는 원에 해당되는 질량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래식이 의미하는 겁니다. 힘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프라임 M. 근데 우리가 이제 구의 밀도를 일정하다고 하면 구의 질량 밀도는 그 최적분의 질량이 질량 밀도잖아요. 그래서 구의 최적은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3분의 4파이 라지 R 3승분의 구의 질량 m이 바로 밀도가 되는데 밀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m'인 경우에도 밀도는 로가 되겠죠. 이 m'에 해당되는 질량도 밀도는 같을 테니까 그때 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최적이 줄어들었죠. 라지 R에서 스몰 R로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고 질량이
라지 m에서 라지 m 프라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때 요거에 해당되는 밀도는 r로 스몰 r로 표시해주면 3분의 4파이 스몰 r 3승분의 m 프라임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m 프라임을 밀도로 이 구의 밀도로 속이 꽉 찬 구의 밀도로 나타내주면 m 프라임은 3분의 4파이 로 r 3승이 되니까 여기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스몰 m이 받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아니고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는 힘이 아닌 이유는 m 프라임이 거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m 프라임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m 프라임은 상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로 다 바꿔주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제곱분의 g 스몰 m 곱하기 3분의 4파이 로 r 3승이 되니까 r자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r 제곱이 분모, r이 분자에 r 3승이 분자에 있으니까 상쇄가 돼서 분자에는 r만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3분의 4파이 로 gm 3분의 4파이 로 gm은 밀도도 일정하고 중력 상수도 일정하고 스몰 m도 크기도 일정하니까 요 놈을 그냥 상수 k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힘 F는 뭐에 비례한다?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R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하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거리의 일차항에 비례하는 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구 안으로 들어가면 이 힘은 인력이 작용하는데 힘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하는. 그래서 R이 0이 되면 스몰 m은 중력을 안 받고 무중력 상태가 되고 원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어느 방향? 원에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다 힘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계산해라 그러면 힘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K라고 하는 상수는 3분의 4파이 로 g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밀도를 갖다가 우리가 원래 물체의 질량과 원래 물체의 반지름 라지 r로 다시 바꿔주면 K는 어떻게 되냐면 R 3승분의 GMM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이제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땅을 파가지고 땅속 깊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집어넣고 그 질량이 m인 물체를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다고 하면 이 땅속 깊이 있는 스몰 m이 받는 힘은 얼마다? KR이다. KR. 지구 중심을 향하고 그 크기는 KR. K는 컨스탄트고 이제 거리에 비례하는 힘을 받고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인 힘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좀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 지구의 터널을 딱 뚫어요. 우리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는 제 발밑에 터널을 뚝 뚫으면 지구 중심을 지나서 저쪽 어디 아르헨티나 남미 쪽으로 아마 향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터널을 지금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뚫었는데 이렇게 질량이 너무 크게 뚫지 않고 그냥 사실은 그냥 질량을 무시할 만큼만 조그만 구슬 하나 정도 들어가는 구멍을 뚫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구슬 하나 정도 들어가는 질량을 뚫어서 그 빠진 질량은 전체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해가지고 이 빠진 질량 효과는 무시해서 여전히 이 구멍을 뚫어놨어도 지구 질량이 라지 m이다 이렇게 제가 둘게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그 지구 반지름이 아니고 스몰 r만큼 되는 지점에 어떤 물체를 하나 조그만 점질량을 하나 놨어요. 물체를 하나 그림상으로는 이거 분동 같아 보이는데 질량이 m인 놈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딱 놓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될까요? 얘가 받는 힘은 당연히 KR 그리고 방향은 힘의 중심 방향, 이 원의 중심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요 스몰 m이
만드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 원 안에 있는 이 점선인 원 안에 있는 질량은 전체 질량이 아니고 원 안에 있는 최적에 해당되는 질량을 제가 m 프라임 이렇게 놓은 거예요. m 프라임 이해하셨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스몰 m을 갖다가 딱 놓으면 그 이 힘을 받아가지고 만유인력을 받아가지고 거리에 비례하는 만유인력을 받아서 뚝 떨어질 겁니다. 뚝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R만큼 내려갈 텐데 그럼 요때는 요 지점에 있을 때는 어떤 힘을 받죠?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R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다시 지구가 당기기 시작해요. 스몰 m 그러니까 라지 m 프라임에 해당되는 질량이 요 분동 스몰 m을 당깁니다. 그래서 이 관통하지 못하고 이게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끌려가요. 이렇게. 그게 바로 그래서 힘의 중심을 향해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반지름 R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단진동. 주기가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해요. 이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배웠죠? 우리 이런 단진동하는 물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서 진동을 시키면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갖는 단진동 주기는 2파이 루트 용수철 상수 KM인데 그 이유는 얘 주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복원력 변이 x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갖고 그때 비례상수가 용우철 상수잖아요. 힘 F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게 저기 평형점으로 힘이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마이너스도 붙여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개념은 힘의 중심을 향한다. 혹은 평형점 변이가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지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체를 하나 딱 넣으면 이 물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지옥과 같은 건가요? 천국인가?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쨌거나 그것이 단진동을 한다. 그리고 그때 이 주기는 루트 2파이 이 경우는 스몰 k가 아니고 라지 k분의 스몰 m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그 물체의 크기 바깥에 존재하면 서로 상대방은 상대방의 질량이 그 물체의 질량 중심에 다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작은 물체가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